안녕하세요. 김미경 심리상담소의 김미경입니다. 몸과 마음 잘 지키고 계신가요?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도 않고요. 각자 기질도 성품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잘하는 면이 있지만 어떤 면은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부족한 면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실수나 놓치는 부분을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좋아하면서 조금씩 부족한 부분을 메꿔 가시면 되니까요.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으면서 좋은 인간관계도 유지할 수 있답니다. 오늘의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나르시시스트에는 외연적 나르시시스트와 내연적 나르시시스트가 있죠. 둘 다 보여지는 모습만 다르지 거의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상대방을 시기 질투하고 해를 입힌다는 공통점이 있죠. 우리가 나르시시즘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은 자존감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지나친 나르시즘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고 삶을 파괴하는 수준까지도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파악하고 대처해야만 하는 이유가 돼요. 그런데 외연적 나르시시스트는 그래도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연적 나르시시스트, 즉 코버트 나르시시스트는 은근히 은밀하게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알아차리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죠. 애매모호하지만 뭔가 불편하고 머리가 가우뚱거리기도 하지만 가족이고 친구이고 형제, 직장 동료, 연인이다 보니까 그냥 지내게 되는 거죠. 불편하고 혼란스러운 상태로요. 코버트라는 말은 은밀한 또는 은신처라는 말처럼 코버트 나르시시스트는 표면적으로는 자신감이 부족하여서 주목받는 상황에 놓이는 것을 기피해요. 주목을 받았다가 자신이 숨기고 싶었던 단점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코버트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기로 해요. 첫 번째, 착한 사람 코스프레를 해요.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선한 얼굴을 하고 있고 착한 척, 친절한 척, 겸손한 척 하면서 권력이나 부에 대한 욕심이 없는 듯이 보여요. 그러나 이들은 오랫동안 인정, 애정, 관심에 대한 결핍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내성적이고 수줍음이나 부끄러움을 타서 남 앞에 나서는 것을 꺼려하지만 실은 마음속에 타인의 인정과 관심, 칭찬을 갈망하는 과도한 인정 욕구와 욕망을 가지고 있죠. 겉으로는 순한 양처럼 보이나 그 안에는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에 대해서 불안감, 두려움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시기, 질투의 양상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근히 비꼬는 말투, 다른 사람을 방해하는 행동, 약속 시간에 늦기, 침묵하기, 삐지기, 화난 표정 등을 통해서 자신의 불쾌한 감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요. 상대로 하여금 직접 저 사람은 왜 그러지? 하며 그 이유를 찾게 만들어서 혼란스럽게 하죠. 두 번째입니다. 항상 남 탓을 해요. 친절한 척, 착한 척, 호의를 베푸는 척 하면서 교묘한 방식으로 뒤통수를 치기 때문에 쉽게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오랫동안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직접 서로의 감정과 욕구를 대화로 소통하면서 그때그때 감정과 욕구를 흘려보내야 하는데 부정적인 자아로 인해서 남이 알아서 욕구를 채워주길 바라죠. 코버트 나르시시스트는 자기가 상대방보다 우위에 있어야 하고 우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 처해지면 분노가 일어나면서 남의 탓으로 돌리죠.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승진에 탈락했을 때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 안 됐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회사 탓, 또한 상사가 불공정하게, 불공평하게 했다며 상사 탓으로 돌리죠. 본인이 이렇게 남 탓만 하고 있는 것을 본인이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세 번째입니다. 공감 능력이 없어요. 코버트 나르시시스트가 힘들다고 말하면 상대방이 공감해주고 경청해주고 위로해주게 되지만 반대로 상대방이 힘들다고 하면 침묵하거나
뭐 그런 걸 가지고 힘들다고 그러냐 그러던가 건성으로 듣고 외면하는 식으로 대응하게 돼요.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공감 없는 태도를 계속 하게 되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하다가 나중에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될 거예요. 나르시시스트는 상대 말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상대를 존중하려 하지도 않기 때문에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와 있으면서 깊은 무력감을 느낄 것이에요. 건강한 관계에서는 각자 서로에 대한 관심과 염려를 표현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반대되는 언행을 하는 거죠. 나르시시스트와 있게 되면 분노라는 경험을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의 교묘하고 교활한 수법에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이 화를 능숙하게 다루지도 못하고 처리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감정으로 자기 삶의 다른 부분에까지 악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 연인 사이에서 코버트 나르시시스트의 유혹에 잘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코버트 나르시시스트 연인은 보통 처음부터 자기 과거로 인해서 상처가 있어서 힘들다는 이야기로 유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감력이 높고 배려심이 많은 연인이라면 순간 힘들다고 하는 나르의 유혹에 잘 넘어가 버려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르가 사랑도 없고 포용이나 배려가 없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면을 보면서 의사소통도 제대로 되지 않고 원활한 대화가 되지 않는다면 얼른 그 관계를 점검해 봐야 해요. 불쌍해서 연민으로 관계를 이어가면 안 되니까요. 그럼 코버트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대처하는 법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경계 설정을 해야 해요. 나의 감정과 욕구를 정확히 하고 내연적 나르의 요구나 비판에 대해서 단호하게 해야 하죠. 나르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태도에 자신이 너무 깊이 영향을 받지 않게끔 알아차리고 대처해야 해요. 두 번째로는요, 자신의 내면적 가치를 굳게 믿으세요. 나르는 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고유한 가치를 부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당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드러냈을 때 나르는 당신의 생각을 폄하하는 것을 경험해 봤을 거예요. 당신의 감정을 비웃거나 당신의 생각이 틀렸다고 단정 지었을 수도 있으며 또한 알려주겠다고 간섭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당신은 당신을 틀렸다고 말하는 그들의 무시와 폄하에 굴복하기보다 자신의 내면적 가치를 굳게 믿고 나가면 돼요. 세 번째로는요, 진실을 받아들이자입니다. 나르 부모, 나르 연인, 나르 형제, 나르 배우자에게 사랑받고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야 간절하고 그들이 이기적이고 타인에게 무감각하다는 사실에 충격적이지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감정적 안정을 나르에게서 찾으려고 하기보다 현재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집중하기 바래요. 무엇보다도 이들을 상대할 때 느껴지는 내 몸의 감각과 직관을 신뢰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나르시시스트에게 빨려 들어가지 말고 나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에 집중하시길 바라며 김미경 심리상담소의 김미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